오늘 비트코인이 갑자기 3에서 5% 정도 올랐는데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시장 뒤에 숨겨진 구조적 변화가 있을까요? 네. 오늘 상승은 우연이 아니라 여러 요인이 동시에 맞물린 결과로 보입니다. CPI 발표와 그레이스케일의 IAV ETF 신청, 클래리티 법안 기대, 오펙 플러스 증산 등 4가지가 결합됐어요. 4가지요? 그게 비트코인 가격에 어떻게 영향을 줬을까요?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 상승을 그냥 투기꾼들의 갑작스러운 매수로만 보시는데 실제로는 매크로 경제지표와 제도권 움직임이 함께 작용한 겁니다. 아, 투기꾼들 때문이 아니라고요. 그럼 그 4가지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연결됐나요? 이 요인들은 인플레이션 둔화와 기관 자금 유입 기대, 규제 리스크 완화, 유동성 개선이라는 공통 테마로 이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시장 전체 시가총액이 올라갔고 비트코인이 CPI 발표 직후 3에서 5% 상승하며 주도했어요. 리스크 온, 환경 전환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정확히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리스크 온은 투자자들이 안전자산 대신 주식이나 크립토 같은 위험자산을 선호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면서 이런 분위기가 형성됐어요. 알겠어요. AAV 같은 알트코인도 올랐다고 하셨죠. 그건 5에서 9% 정도요? 맞습니다. AAV는 그레이스케일 ETF 신청 소식에 5에서 9% 상승했어요. 알트코인 전반의 투자 심리도 개선됐습니다. 이런 다중 요인이 크립토 시장의 현재 특징을 보여준다고요? 매크로 뉴스에 민감해졌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지금 시장은 매크로 뉴스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제도권 진입 기대와 규제 뉴스가 확대되면서 단순한 뉴스 요약이 아닌 구조적 이해가 필요해요. 구조적 변화라. 그럼 이게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에 어떤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을까요? 4가지 요인이 리스크온 방향으로 동시에 작용하니 시장 사이클상 유동성 초기 패턴으로 보입니다. 초보자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가 핵심 동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약하자면 오늘 상승은 CPI 매크로 호재, ETF 기관 호재, 규제 정책 호재, 유가 유동성 호재가 합쳐진 거네요. 네, 맞아요. 이게 비트코인 상승의 큰 그림입니다. 그럼 이 상승의 1차, 트리거인 CPI 발표가 구체적으로 어떤 신호를 줬을까요? CPI는 미국 소비 자물가 지수인데 이번에 발표된 헤드라인 CPI가 연간 2.4%로 나왔습니다. 시장 예상치보다 낮게 나와서 인플레이션 둔화 신호로 받아들여졌어요. 예상치 하회라. 그게 왜 비트코인의 직격탄이 됐을까요? 많은 분들이 CPI가 낮게 나오면 바로 금리가 내린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시장의 기대 변화가 먼저 움직입니다. 인플레이션 둔화 기대가 실질금리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실질금리라. 그게 명목금리랑 뭐가 다른가요?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뺀 값입니다. 이게 낮아지면 돈이 더 싸진다는 뜻이라. 크립토 같은 자산 매력이 커집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확률이 올라간 거군요. CPI 둔화가 실질금리 하락 기대를 키우면서 금리 인하 확률이 상승했어요. 유동성 확대 전망이 펼쳐지니 위험자산 선호가 늘었고요. 그 결과가 비트코인 가격에 바로 반영됐다고요? 맞습니다. 발표 직후 비트코인이 3에서 5% 상승했고 시장 전체 시가총액도 증가했어요. 이게 매크로 환경이 리스크온으로 전환된 증거로 보입니다. 콜 CPI 추세도 언급하셨는데 그게 더 중요한가요? CPI 중 에너지나 식료품을 제외한 콜 CPI 추세가 핵심입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둔화되면 향후 금리 인하 시점을 결정짓는 변수가 됩니다. CPI가 1차 트리거라는 건 이해가 됐어요. 요약하자면 인플레이션 둔화가 실질금리 기대를 바꿔서 유동성 호재로 작용한 거네요.
CPI는 오늘 상승의 출발점으로 작용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걸 매크로 쇼크로 보는 시각이 강해요. CPI 외에 기관 투자자들이 주목한 또 다른 이벤트는 뭐였을까요? 기관 투자자들 쪽에서는 그레이스케일이 EAV ETF를 증권거래위원회에 신청한 게 큰 이벤트였습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트러스트를 현물 ETF로 전환하려는 시도인데요. 이게 디파이 자산의 제도권 편입을 알리는 신호로 보입니다. 그레이스케일이 EAV ETF를 신청했다는데 이게 비트코인 상승에 어떻게 연결될까요? 많은 분들이 ETF 신청이 바로 승인된다고 오해하시는데 실제로는 S1 제출 단계에서 기대감이 먼저 시장을 움직입니다. 오늘 EAV 가격이 5에서 9% 상승하면서 알트코인 전반 투자 심리가 개선됐고요. 비트코인도 간접적으로 지지받았습니다. 기대감이 먼저 움직인다고요. 그럼 디파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자산인가요? 디파이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대출이나 예치 같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말합니다. EAV는 그 대표적인 프로토콜인데 ETF가 나오면 일반 투자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기관 자금이 유입될 통로가 생기는 거군요. 네. ETF는 기관 자금이 크립토로 들어오는 주요 통로입니다. 디파이와 메인스트림 금융이 연결되면서 장기적으로 구조적 호재로 인식되고 있어요. 비트코인 ETF처럼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시장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비트코인 ETF 승인 때처럼 유동성이 크게 확대될 잠재력이 있어요. 오늘 상승에서도 이 기대가 알트코인부터 반영되며 전체 시장을 끌어올렸습니다. 기관 호재가 이렇게 강력하다니. 요약하자면 EAV ETF 신청이 디파이 제도권 편입 신호로 작용한 거네요. 맞습니다. 이게 오늘 비트코인 상승에 기관 촉매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어요. 기관 호재 외에 규제 쪽에서 어떤 긍정 신호가 나왔을까요? 규제 쪽에서는 미국 재무장관이 클래리티 법안 관련 발언을 했습니다. 디지털 자산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해서 시장 안정을 돕겠다고 강조했어요. 클래리티 법안이라. 그 발언이 크립토 투자자들을 왜 이렇게 흥분시켰을까요? 많은 분들이 규제 명확화가 바로 가격을 폭등시킨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규제 불확실성이 줄면서 리스크 프리미엄이 감소하는 효과가 큽니다. 리스크 프리미엄이 감소라니. 그게 가격에 어떤 식으로 작용하나요? 크립토 시장에서 규제는 가장 큰 시스템 리스크예요. 명확화가 되면 기관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들어오니 시장 신뢰도가 올라가고 비트코인 가격이 지지받습니다. 기관 투자 리스크가 줄어든다는 거군요. 클래리티 법안이 구체적으로 뭘 하는 법안인가요? 이 법안은 디지털 자산을 명확히 분류해서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관할을 정리합니다.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거라. 투자 심리가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있어요. SEC와 CFTC 관할 싸움이 끝난다는 뜻이네요. 그게 오늘 상승에 어떻게 기여했나요? 이 발언으로 규제 리스크 프리미엄이 줄었고 리스크온 환경이 더 강화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체 시장 상승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시장에서는 봅니다. 규제가 시스템 리스크의 핵심이었다니. 요약하자면 클래리티 법안 기대가 불확실성을 줄여 안정적 지지를 준 거네요. 네, 맞아요. 규제 쪽 호재가 비트코인 상승에 정책적 기반을 더해줬습니다. 이 모든 게 매크로와 연결되는 또 다른 요인은 유가 쪽 아닐까요? 오펙 플러스 증산 소식도 있었죠? 네. 오펙 플러스에서 4월 증산을 검토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공급이 늘면 유가가 하락 압력을 받으니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가 커졌어요. 유가 하락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요? 그게 비트코인과 어떻게 연결되나요? 에너지 가격은 CPI의 핵심 변수예요. 유가가 떨어지면 전체 인플레이션이 둔화될 가능성이 커지니 금리 인하 기대가 다시 상승합니다. CPI와 금리 인하가 다시 연결되는군요.
그래서 유동성 환경이 개선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유동성 환경이 좋아지면 크립토 같은 위험 자산 매력이 높아집니다. 오늘 상승에서도 이게 리스크 애셋 선호를 키운 요인으로 보입니다. 네 가지 요인이 다 맞물리니 상승폭이 컸네요. 이게 시장의 큰 그림인가요? 네. CPI 매크로 호재에 ETF 기관 호재, 규제 정책 호재, 유가 유동성 호재가 결합됐어요. 이게 현재 시장 사이클의 유동성 초기 패턴으로 분석됩니다. 향후 변수로는 코어 CPI 추세와 금리 인하 시점, ETF 승인 여부, 규제 진행이 남았군요. 그렇습니다. 이 변수들을 주시하면서 구조적 변화를 봐야 할 거예요. 오늘처럼 다중 요인이 리스크온을 강화한 사례는 장기 관점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오펙 플러스 증산 소식이 비트코인의 왜 호재일까요? 이 네 가지 요인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맞물리는지 궁금합니다. 오펙 플러스가 4월 증산을 검토한다는 건 공급을 늘려 유가에 하락 압력을 주는 거예요. 이게 에너지 가격을 낮추니 CPI 전체에 하락 기대를 더합니다. 공급 증가가 유가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나요? 에너지 가격은 인플레이션의 핵심 변수라서요. 유가가 안정되면 유동성 환경이 개선되고 위험자산 매력이 높아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가 하락을 에너지주 악재로만 생각하던데 크립토에는 왜 이득인가요? 맞아요. 그게 흔한 오해인데 에너지주에는 단기 악재일 수 있지만 크립토는 인플레이션 완화로 금리 인하 확률이 올라가니 오히려 긍정적입니다. CPI와 금리 연결이 다시 강조되는군요. 오펙 소식이 다른 세 요인과 어떻게 결합됐나요? 네 가지가 CPI 매크로 호재, ETF 기관 호재, 규제 정책 호재, 유가 유동성 호재로 맞물려요. 모두 리스크 온 방향으로 작용하니 시장 전체가 강화됐습니다. 리스크온 강화라. 그게 시장 사이클상 어떤 패턴을 의미하나요? 현재는 유동성 초기 사이클 패턴으로 보입니다. 매크로 뉴스에 민감하고 제도권 기대가 커지는 특징이에요. 초보자들이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초보자분들은 각 요인이 인플레이션 둔화와 유동성 확대라는 공통고리로 연결된다고 보세요. 단순 가격 움직임이 아닌 이런 구조를 파악하시면 돼요. 네, 요인 결합이 오늘 상승의 큰 그림이군요. 향후 주시할 변수는 뭐가 있을까요? 코어 CPI 추세와 금리 인하 시점, ETF 승인 여부, 규제 진행 상황이에요. 이걸 지켜보는 게 중요합니다. 코어 CPI가 지속 둔화되면 금리 인하가 가까워진다는 거죠. 네. 코어 CPI는 에너지 식료품 제외한 추세라서 금리 정책의 핵심 지표예요. 지속 둔화 시 유동성 확대 가능성이 커집니다. ETF 승인과 규제는 장기 변수네요. 이게 비트코인 가격에 미칠 영향은요? ETF는 기관 자금 유입 통로로, 규제는 리스크 감소로 작용할 거예요. 둘 다 리스크온을 지속시킬 잠재력이 있습니다. 오늘처럼 다중 요인이 맞물린 경우, 장기 관점에서 어떤 인사이트를 줄까요? 이런 구조를 이해하면 단기 거래 넘어 장기 전망이 보입니다. 초보자도 매크로와 크립토 연결고리를 파악할 수 있어요. 요약하자면 오펙 증산이 유동성 호재로 네 요인을 강화하며 유동성 사이클 시작을 알린 거네요. 맞습니다. 이게 오늘 비트코인 상승의 핵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분석으로 오늘 시장을 더 깊이 이해하셨길 바라요. 다음에는 이런 변수들의 후속 상황을 업데이트해 보겠습니다.